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앞으로 20년 정도는 불황일 듯 합니다. 일본의 현재 모습은 우리의 미래 모습이니까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일단 여러분 올해는 확실히 안 좋은 거 느끼시죠?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근데 이게 우려스러운 거 뭐냐 하면 이게 잠깐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예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안 좋아지고 몇 달 안 좋아졌다가 뭐 오래 버티면 내년에 풀린다 이런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대부분 장기화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업주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 절대 잠깐은 끝나지 않을 거다 이런 말 하세요. 제가 그 지나가다 우연찮게 그 이제 일반 어떤 공업과 관련된 그런 다큐멘터리 봤었거든요. 우리나라 제조업과 관련된 그런 다큐를 봤습니다.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앞으로 이게 이 제조업의 어떤 경기 불황이 절대 잠깐은 끝나지 않겠구나. 앞으로 힘든 공장들 많이 생겼구나 이걸 좀 느꼈습니다. 물론 그 영상이 무조건 맞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우리나라는 제조업 먹고 산다는 분명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많은 물건들을 이제 생산해서 그걸 이제 수출해가지고 그걸 팔아서 먹고 산 나라입니다. 그래서 무역도 중요하고 경기도 중요해요. 근데 요즘에 제조업이 잘 돌아가는 곳이 많이 없어요. 반도체 요즘에 좀 삐그덕거리고 조선은 그나마 돌아가긴 하지만 조선은 예전보다 단가가 높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건설은 지금 좀 침체돼 있고 자동차는 앞으로 봐야겠지만 앞으로는 올해만큼 이렇게 번성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동차가 뭐 폭삭 망하기는 않겠지만 앞으로 막 큰 재팟이 터지진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딱히 잘 된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중국 저가 경쟁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보면 쇼핑몰 같은 게 많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쇼핑몰 같은 게 한때 돈 많이 번다 얘기했던 게 뭐 남성을 위한 쇼핑몰, 여성을 위한 쇼핑몰, 아니면 이제 뭐 그런 물건 파는 쇼핑몰 많았는데 싹 사라졌습니다. 이게. 왜냐 중국 저가 경쟁하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가격이 몇 배 차이 나다 보니까 적당히 싼 게 아니라 많이 차이 나다 보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좀 더 싼 거 찾죠. 싼 거. 싼 거 찾다 보니까 이제 국산만 관심 가지는 게 아니라 중국제 각산 제품도 관심을 가지는 거야. 물론 품질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뭐 가성비를 따지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좀 더 싼 거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앞으로 이렇게 장기화된 어떤 불황에서 버티고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내는데 그런 걸 각자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비를 안 한 거지, 대비를. 우리나라 사람들 웃기게 뭐냐 하면 평소에 대비를 안 하다가 뭔가 일이 터진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뭔가 하려고 해요. 대비라는 거 할 줄 몰라요. 대비라는 거는 일이 터지기 전에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은 항상 그래요. 항상 마인드가 소일 거 외양간 꽂히는 마인드예요. 소가 있을 때 외양간을 고치고 완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보통 한국 사람들은 뭔가 데이고 나서 바뀌려고 그래요. 매운맛을 보고 나서. 근데 매운맛 보고 나면 못 고친다니까 이게. 이미 이 단계에서 뭔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자금적으로. 근데 뭔가 일 터지고 나서 이때 가서 아 이제 바뀌어야겠네 라고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조업이 많이 힘들다는 얘기는 사람 많이 안 뽑는다는 얘기예요. 저도 제조업 종사했기 때문에 제조업 지식은 그래도 오늘도 있습니다.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통 요즘에 중소기업이 예전같이 많이 뽑지 않습니다. 이제 중소기업도 문을 활짝 열지 않습니다. 이제 중소기업도 아무나 받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소기업 왜 다니냐? 중소기업 뭐 일도 힘들고 월급 복지도 안 좋은데 왜 다니냐 하지만 이제는 거기서도 사람 막 뽑지 않습니다. 일단 중소기업은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자리를 꿰차고 있다 보니까 막상 한국 사람들 급하게 뽑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 까탈스럽고 뭐만 하면 짜증내고 한 소리 하면 그만두고 이런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안 뽑으려고 그래. 근데 그 안 뽑는 자리에 외국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굳이 급하게 뽑아야 될 이유가 없어. 근데 지금 한국 사람들은 일할 데가 없다 보니 눈을 낮춰서 중소기업 들어가야 되는데 막상 중소기업 들어가려고 하니까 예전과 다른 거예요. 여기는 그냥 손만 내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니네. 그리고 요즘에 제조업이 이제 업황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뭐 제조업도 매출이 감소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설비 투자 같은 거 안 하게 돼. 그냥 기존에 있던 걸로 계속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안 뽑게 돼요. 그리고 제조업이 힘들면 일반 사무직도 힘들어요. 요즘에 일반 사무직도 사람 많이 안 뽑아요. 많이 안 뽑고 정규직 뽑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문과 졸업하신 분들이 사실 애매해졌습니다. 졸업을 했는데 딱히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공무원 시험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문과 졸업생들 굉장히 많거든요. 뭐 할 겁니까 이게? 뭐 명리대 나오신 분들은 뭐 전문직 시험 보겠지만 전문직 시험도 다 붙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럼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뭔가 불황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자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부채도 많고 개개인이 모아놓은 돈도 많이 없어요. 그렇다고 소비 같은 것도 많이 추진하냐? 그것도 아니야 이게.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이 좀 제가 봤을 때는 버티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주변 공장 기계 돌린 소리가 밤에도 시끄러웠는데 요즘은 전부 불 꺼져 있습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마 제조업 쪽에 일하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요즘 제조업이 잘 안 돌아가요. 아니 안 돌아갈 수 있는 거지 뭐 문제인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요 성수기입니다. 성수기. 제조업도 성수기가 있거든. 6월달에 성수기가 맞아요. 5, 6, 7은 성수기입니다. 성수기는 일은 일이 많고 바빠야 돼요. 그래서 잔업도 많아야 되고 특근도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잔업도 없고 특근도 없어요. 가장 바빠야 되는 시기에 가장 한가합니다. 겨울에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잔업 없을 수 있거든요. 보통 봄 되면서 일이 많아지면서 여름 되면서 좀 이제 바쁘게 움직여요. 기본적인 제조업이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제조업 가보면 저녁 되면 불 꺼져 있고 주말에도 문 열리는 공장이 많이 없어요. 그 왜 그럴까? 보통 중소기업은 이제 발주를 받아야 되거든요. 일을 따와야 되는데 따올 일이 없습니다. 이게. 일을 안 주는 거야 이게. 일을 안 주니까 굳이 공장을 돌려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장 뭐 일도 없는데 이제 불 켜면 전기세 나가죠. 전기세 나가고 뭐 밥값 나오고 다 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뭐 직원들 칼퇴시키고 주말에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뭐냐면 보통 중소기업은 돈을 많이 받으려면 기본급만 받아서는 안 돼요. 잔업도 해야 되고 특근도 해야 돼. 그래서 중소기업 하는 분들은 보통 이제 기계를 잡는 분들, 이제 기술자분들이라고 치면 보통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잔업이 있어. 한 2시간 잔업이 있습니다. 그 잔업하고 격주를 출근해서 특수수당 받고 그렇게 해서 좀 월급이 좀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이 없으니까 잔업 못 들어가죠. 그럼 다 칼퇴근. 그러면 주말에 특근도 없죠. 특근도 없으니까 그냥 칼퇴근. 뭐 워라밸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워라밸은 엄청 좋죠. 근데 받는 돈 굉장히 적어요. 받는 돈.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A의 근로자가 있어. 이 사람이 평소에 잔업특근이 있어가지고 뭐 세금 떼고 한 330 받았어. 그럼 세해 전이면 380 정도 되겠죠. 그렇게 받았습니다. 기본급이 한 250, 60 되는데 한 250인데 잔업이 한 80만 원, 잔업수당을 80만 원 받고 특근수당으로 한 50만 원 받았어. 그래서 세금 떼는 게 330만 원. 괜찮게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공장이 일 없으니까 이번 달 잔업이 아예 없고 특근도 없어. 그러면 기본급 250만 받는 거예요. 250. 세금 떼면 한 221 정도 받는 거죠. 아마 이런 공장이 많은 거야. 여러분 한 300만 원 초반대 받 200 받으면 불안하겠으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불안하죠 이게. 그러니까 뭐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냥. 아니 뭐 일 없으면 좀 쉬면 되지 뭐 그런 거가 걱정이 하는데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자본 상황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특히나 결혼하신 분들은 굉장히 빠듯해요. 네. 결혼하신 분들은 뭐 집에 잔업 없다고 일찍 들어왔다 하면 막 걱정해 와이프가. 공장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오빠 공장 괜찮아? 물어본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찍 와서 반갑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걱정한다니까. 지금 공장 다니는 분들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아 배달에 뛰어야 되냐? 일 끝나고 배달 몇 시간 뛰고 들어갈까? 이런 분도 많을 거야 분명히. 분명히 배달 뛰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게. 원래 그냥 공장에만 해가지고 그걸로 충분했는데 이제는 잘 못해서 뭐 소득 감소하다 보니까 물가도 올라가다 보니까 안 되겠다. 오토바이 사가지고 배달 뛰어야겠다. 실제로 그런 분도 있더라고. 제가 유튜브 찾아보니까 낮에 공장에 나고 밤에 배달이 뛰고 하는 분 있습니다. 이게. 뭐 그러면 정말 완전 워컬릭이죠. 뭐 그렇게 해야 돼야죠. 그렇게 해야죠. 네.
그리고 사장님들은 고민이 더 많죠. 사장님들은 일을 못다 하면 적자는 많아요, 적자. 왜냐, 일을 못하면 직원도 월급 나가죠. 그리고 직원도 밥값 나가죠. 전기세, 인터넷비, 가스비 다 나간단 말이야. 이 고정비용 무시 못하거든요, 여러분. 고민 많죠, 그럼. 아, 공장 폐업해야 되냐? 누가 넘겨야 되냐? 넘길 사람도 없어요. 요즘에 누가 공장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분위기도 안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제조업이 예전처럼 좀 번성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채용 같은 것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 겁니다. 많이 줄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말 했잖아. 내가 지금 일자리 같은 거 가지면 안 된다고. 근데 사람들이 많이 가졌잖아요. 근데 지금 봐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일자리 안 가지고 지원하려고 해도 지원할 데가 마땅히 없죠.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앞으로 정신무장 단단히 하셔야 될 겁니다. 이제부터 찬밥도 한번 가지시면 안 돼요. 특히 내가 가진 게 없으면 뭐라도 하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앞으로 준비 안 된 분들은 굉장히 좀 힘든 나날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항상 얘기했지만 불황이 터지고 나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불황 터기 전부터 이미 그 불황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자본력과 노동력, 근성 이런 것들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어떤 그런 결과 차이는 엄청나게 크게 나타날 겁니다.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